25차시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항하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외국과 맺은 조약의 체결 과정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입니다. 내용을 보면 운요 사건과 강화도 조약,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 체결 내용입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항하다 교과서 99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1875년 10월 2일 일본의 한 신문에는 운요의 강화도 공격과 관련해 조선 연해를 측량한 일을 일본 정부가 조선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강화도에 배가 들어간 일은 조선이 금지하였는데 멋대로 들어갔으니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서 알 수 있듯 당시 일본은 조선 측의 발포를 유도하였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 조선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보도록 하죠. 당시 운요의 함장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운요가 강화만에 접근한 이유는 담수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즉 담수라는 것은 먹는 물이죠. 측량 및 여러 가지 조사, 그리고 당국의 관리를 면회하기 위한, 조선의 관리를 면회하기 위한 의도적 접근이었죠. 이 일본은 운용어입니다.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사들인 이 군함, 운용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운용어 사건을 일으키고 이걸 바탕으로 조일수 조규 체결을 강요했죠. 1873년 흥선대원군이 물러났습니다. 고종이 이제 성년이 됐어요. 나이가 돼서 직접 정치에 나서면서 조선의 대외 정책도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변하고 문호개방을 주장하는 세력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무렵 일본은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요를 강화도에 보내요. 운요의 예고 없는 접근에 강화도의 수비대가 먼저 포격을 가하자 운요는 인천 영종도에 상륙해서 살상을 저지른 사건을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1875년의 운요 사건입니다. 이후 일본은 병력을 보내 조선의 개항을 강요했죠. 조선 정부는 논의를 거쳐 개항을 결정하고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강화도 조약은 정식 용어가 아니고요. 관용적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강화도에서 일본과 체결했기 때문에 지리적 위치를 따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불러왔던 것이고요. 정확한 외교문서 용어는 조일소 조규가 맞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강화도 조약보다는 조일소 조규라는 용어를 더 널리 써야 됩니다. 이게 1876년에 체결됐고요. 이 조일소 조규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일본에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청나라가 영국과 맺은 난징 조약, 그 다음에 일본이 미국과 맺은 미일수호 통상조약처럼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은 부산을 포함한 3개 항구를 개항하게 됩니다. 이 3개 항구가요, 부산, 원산, 인천입니다. 이 순서로 개항을 했어요. 1880년에 원산, 83년에 인천. 일본에게 조선의 연안에 대한 측량권과 영토 주권을 이제 뺏긴 거예요. 일본이 지들 마음대로 우리나라 해안을 측량을 해서 지도를 만들겠죠. 그 지도를 만드는 목적이 뭐겠어요? 일본이 상륙할 거점을 찾는 데 이용이 되는 거예요. 전략적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영사재판권을 인정을 했어요. 이 영사재판권 치해법권, 영어로 엑스트라 테이터리얼러티, 이 치해법권은요, 원래 외교관들에게만 줘야 됩니다. 그 나라를 상대국을 대표하는 외교관들에게만 부여되는 치해법권을 일본인 민간인에게도 다 부여를 했어요. 개항장에서 일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말이죠. 조선 관원이 재판을 하지 않고 일본 관원이 재판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일본 영사가 재판한다고 해서 영사재판권이 되는 겁니다. 영사는 그 개항장에 있었던 외교관들, 일본 외교관들이에요. 이어서 조선과 일본은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조일수 조교 부록이라는 게 체결되는데 여기서는 거류지 설정과 거류지는 일본인들이 개항장 내에서 머무는 공간, 마을입니다. 구역이에요. 이거 설정과 개항장 안에서 일본 화폐 유통을 허용하도록 한 조치였어요. 그다음 조일무역 규칙에서는 우리나라 양국을 무제한으로 수입해 갈 수 있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곡물을 수출하지만
이것은 일본 곡물이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한된 양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정부 소속 일본 선박의 항세 명제, 무항세, 그리고 수출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무관세를 허용하게 돼요. 이 삼무라 그럽니다. 곡물의 무제한 유출, 무항세, 무관세. 이로 인해 조선은 일본의 경제 침탈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두 가지, 조일 수호조교, 조일 무역 규칙입니다. 다 1876년에 이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역사 다가서기 강화도 조약 체결에 임한 상반된 모습을 보겠습니다. 조선 정부는요, 일본과 강화도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면서 이 협상을 일본과 전통적으로 맺어왔던 교린 관계의 연장선으로 여겼다. 반면 오경석을 중심으로 한 초기 개화 사상가들은요, 서양의 외교 체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려 했죠. 대일본국 황제폐하와 조선국왕 전하로 차등을 두어 표기한 조약 원문을 각각 대일본국과 대조선국으로 바꾸어서 제안하여 조약에 반영시켰어요.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는 옛날의 우호를 다시 세운다는 구절을 넣어 국교를 제기하는 명분만 얻었을 뿐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인 채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요구사항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조선의 연안에 대한 연안 측량권과 영사 재판권이죠. 이거 특히 영사 재판권 말이죠. 이거는 나중에 1895년 그 일본 그 낭인들이 조선에 침입해서 명성황후를 살해하죠. 그 사건이 을미사변 아닙니까? 을미사변에 관여했던 이 일본 그 낭인들을 조선에서 재판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영사재판권을 일본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 일본 낭인들이 못된 범죄를 저지르는 그 낭인들이 일본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풀려나가게 됩니다. 이런 이제 그 외교 조약을 잘못 맺으면요. 두고두고 이게 화근이 된다는 것이 역사에서 교훈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은 굉장히 신중하게 맺어져야 되고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이런 국가의 이익을 포기하는 이런 외교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조선의 대응, 개항장 체류 일본인 상평전 사용 금지 뭐. 그 조선 정부는 이 아편하고 석유는 이게 천주교죠. 이걸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본은요, 아편하고 상관없고 천주교를 탄압하는 나라 아닙니까, 일본이. 어떻게 일본을 통해서 이게 들어올까? 조선 정부가 당시 국제 사정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실수, 지금 무식이 죄인 거죠. 이런 잘못을 저질렀죠. 그래서 이런 쪽에만 아편과 천주교의 그 저기 수입 반대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선 정부는 근대 국제법과 통상관리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의 요구사항을 거의 받아들이는 이 불평등 조약을 조일수호 조기로 체결하고 말이죠. 이해되죠? 그럼 이제 내용 정리와 이렇게 내용 정리를 여러분들 이렇게 학습하시면 되고 학습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교과서 100쪽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100쪽은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 체결입니다. 조선이 결국 1876년에 조일수호 조기로 개항을 하자 그다음에 미국이 조선과 수교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무렵 청나라는요,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에 미국과 수교할 것을 적극 권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1880년에 일본에 건너갔던 사절, 외교사절, 수신사, 2차 수신사 김홍집이요. 수신사로 다녀오면서 조선 책략을 갖고 들어옵니다. 조선 책략 내용이 뭐냐면 왼쪽에 나오죠. 일본 도쿄에 주재하고 있던 청나라 외교관 황준원이 조선의 외교 전략이라는 의미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써서 김홍집에게 줍니다. 여기 보면요.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한다면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다. 이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외교 책략이 무엇인가? 이거죠. 중국과 친해야 된다는 거야. 친청 정책을 해야 되고 일본과도 연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 친중, 결일, 연미라는 이 외교 전략을 제시했어요. 여기서 이제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연합하라는 내용이 실려 있어서 미국과의 외교관계 체결에 수교 주장을 뒷받침했던 겁니다. 이걸 갖고 들어오자 고종이 당시 고종이 이 조선책략을 다 번역을 해가지고 말이죠. 한글로 번역해서 모든 뭐 관련된 대신들에게 모두 읽도록 이렇게 시켰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조선은 청나라의 알선으로 1882년에 인천 제물포에서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태극기 원형이라 되는 이 국기를 이제 사용했던 걸로 보여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그래서 서양과 최초로 맺은 이 조약은 일본과 체결한 조약과 달리 말이죠. 거중조정 조항과 관세부가 조항이 포함이 됩니다. 일본에게는 무관세였잖아요. 강화도 지역 체결할 때 부속 조약에. 근데 관세부가 조항을 조선이 넣게 돼요. 왜? 76년부터 82년 사이에 보니까 일본의 그 관세를 일본로부터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가내수공업이 타격을 받는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상품, 외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야지 국내 경제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저율, 낮은 세율의 관세라도 부과하게 되는 조항을 포함하게 되죠. 거중 조정은 뭐냐면요. 이 왼쪽 나굣글에 보면 조약을 맺은 국가가 제3국가 분쟁이 있을 경우 조약을 맺은 상대국이 중간에서 해결을 주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종이나 말이죠.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될 때 여기에 저항해서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달라. 일본의 침략을 막아달라. 바로 조미소 통상조약에서 거중조정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고종이 이걸 바탕으로 미국을 어떻게 보면 짝사랑하고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이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걸 체결해서 일본 편을 들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이런 도움 요청을 거부하고 말죠. 그리고 또 미국의 일본 조미소 조교에는 조일소 조교에는 들어가지 않은 이 조미소 통상조약에는 최애국 대우를 부여를 합니다. 최애국 대우는요, 이 다른 나라에게 이 미국에 만약 다른 나라에게 어떤 특권을 부여하죠, 조선이. 그러면 그 동일한 특권을 미국에게도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권리를 말해요. 최애국 대우. 이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영사 재판권도 또 미국인들에게 줬고요. 미국 민간인들에게. 이걸 규정한 역시 이 조미소 통상조약도 불평등 조약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어요. 서양과는 최초로 이제 미국과 했고요. 조약을 맺었고요. 불평등 조약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죠. 그 한편 이 조미소 통상조약 이후 청은 조선과 그 실질적 정성과 관계를 맺고자 자국이 조선의 종주국이라는 말이 뭐냐?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자신들이 주인이 된다. 조선은 예속돼 있다. 이걸 이제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맺으려고 그동안은 형식적인 4대 관계에 불과했거든요. 조공과 책봉이라는 형식적 관계였는데 이걸 바꿔서 실질적으로 이제 예속 관계를 만들려고 어? 시도를 했죠.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강화하면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체결을 조선에 강요하게 됩니다. 이후 조선은 83년 영국, 독일, 그 다음에 84년 러시아, 86년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이 각국대가 이 조약을 맺고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냥 불평등 조약 한번 맺고 나니까 연이어서 그냥 다른 나라들에게도 동일한 요구 조건을 서명하는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는 이런 비극이 악순환이 된 거죠. 외교사의 비극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학습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그 다음에 여기선 청상인의 내지 통상권. 뒤에 이제 경제 침략에 나와요. 청나 상인들이 그 개항장을 벗어나서 내륙에 들어와서 직접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어, 조선에게 요구하자. 이거 조선이 허용을 해주니까 미국이 어떤 조항을 이용할까요? 최애국 대우 조항을 이용해서 미국 상인들도 개항장 밖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 100쪽에
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들. 자료 1번은 강화도 조약이에요. 조일소 조교. 1876년. 제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동등한 관리를 갖는다. 어떻게 보면 평등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동안 형식적 4대 관계였던 청나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 국가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 같으면서 일본이 청의 자리를 대체해서 일본이 침략해 오겠다는 이런 의도를 포함한 조항이 제1조입니다. 그다음 제4조를 보면요. 부산 외에 두 개 항구, 원산과 인천을 이제 개항하고 일본인이 통상을 허가한다. 제7조하고 10조가 명확하게 불평등 조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조선의 연해도서는 위험함으로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는 것을 허가한다. 해안 측량한 다음에 지도 만들어서 지도 갖고 뭐 하겠어요? 어? 일본 배가 난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해안을 측량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해안을 정밀히 측량해가지고 지도를 만든 다음에 침략의 거점이 어디인가, 일본군이 상륙하는 곳이, 적합한 곳이 어디인가, 이렇게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우리나라 영토 주권을 침해한 행위가 바로 제7조입니다. 아셔야 되겠고요. 제10조는 이게 바로 치해복권, 즉 영사재판권을 허용한 거죠. 일본 인민들이 조선 인민과 관계된 사건을 벌일 경우는 모두 일본 관원이 재판한다. 이거 외교관에게나 부여해야 되는 이런 재판권을 영사재판권을 일본 민간인들에게 다 부여했다는 것이야말로 조선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사법주권을 침해했다. 영토주권과 사법주권이 침해된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료 2번의 강화도 조약의 부속조약, 조일수 조교 부록에서 이렇게 일본이 사용하는 화폐 허용,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거류지 허용, 그 다음에 조일무역규칙에서 쌀과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을 수출하고 수입한다는 것 구체적인 규정이 없죠.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의미가. 그럼 제7칙에 보니까 무항세,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에 속한 성밭들. 그 다음에 조미소 통상조약. 제1조 보니까 어, 이 제1조 조항이 바로 거중조정 조항이 들어가 있죠. 거중조정. 그러면 제5조를 보니까요. 관세부가 조항이 들어갔네요. 제14조를 볼까요? 이거는 바로 이게 최애국 대우 규정입니다. 조선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의 항해, 통상, 기타 어떤 것을 막론하고 본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 또는 특혜를 허가할 때는 이와 같은 권리, 특권 및 특혜는 미국의 관민 상인에게도 무조건 균점된다. 이게 바로 최애국 대우 조항이 되겠죠. 그래서 거중 조정과 최애국 대우가 들어간 것이 조미소 통상조약의 특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자료 1의 각 조항이 지닌 의미를 정리해보고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 조약임을 보여주는 조항의 밑줄을 그어보면 제7조하고 10조가 되겠죠. 제1조는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여 일본이 조선 침략을 쉽게 하려는 의도였다. 제4조는 정치, 경제, 군사적 목적으로 항구를 개방한 거죠. 경제적 목적은 어디가 되겠어요? 가까운 부산이 되겠죠. 예전부터 조선시대부터 계속 조선 전기부터 일본과 경제적 교류를 했던 외관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군사적 목적은 어디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동해바다의 거점, 바로 원산이 되겠죠. 그럼 정치적으로는 서울에 압박할 수 있는 조선의 수도인 한성과 가까운 인천을 개항시킨 것이 바로 이런 정치적 목적이었다. 이런 침략적 목적으로 항구를 개방한 것이다 이거죠. 제7조는 조선 침략을 원활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자 한 거고 제10조는 일본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였다. 그래서 불평등성 보여주는 조항은 영토 주권을 침해한 해안 측량권, 그 다음에 사법 주권을 침해한 영사 재판권을 허용한 것이 10조가 해당이 되겠다. 자료 2의 부속 조약 체결이 조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조일수 조교 부록에서는 거류지 서점과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했어요. 이를 통해 일본이 조선을 경제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조일무역규칙에서는 양국의 수출입 허용, 정부 소속 일본 선박의 항세 면제 등을 규정하면서 이후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허용합니다. 이로써 일본이 대거 양곡을 수입하여 조선 국내 양곡 가격,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 물가가 폭등하잖아요.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또한 선박의 항세 면제나 이후 상품에 대한 무관세 허용 등으로 일본의 경제 침략, 일본의 조선에 대한 경제 침략이 가속화되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3번 자료 3의 조항들을 자료 2와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말해보면요. 자료 3에 나오는 제1조의 거중조정과 제14조의 최애국 대우 조항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만 나옵니다.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과 이후 설정된 무관세 조항으로 조선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없었지만 이런 부작용을 알게 된 조선이 조미수호 조약 제5조에서는 관세 부과 조항이 있어서 조선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저율이나마 낮은 세율이나마 그나마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 자주권을 지켰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인학습 1번에 들어갈 말은 운요 사건, 2번은 조선 책략, 그 다음에 3-1번은요, 강화도 조약이 아니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했습니다. 프랑스가 아니죠. 미국과 최초로 수교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X. 학습지 35, 36차시를 보겠습니다. 이전 차시 진단평가. 청의 개항 이후 한인 관료들이 양무운동을 추진했죠. 일본에서 개항에 반발한 무사들이 국왕을 앞세워 새 정부를 수립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사건이 메이지 유신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메이지 유신 직전에 존왕양이 운동도 되겠네. 존왕양이 운동. 그러나 결과적으로 메이지 유신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강화도에 보내 조선의 개항 요구를 한 운요 사건이 되겠죠. 그 다음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죠.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 수호조교입니다. 그 다음 불평등 조약이었죠. 그 다음에 4번에 들어갈 말은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되겠네요. 3번에 들어갈 말은 청나라가 되겠죠. 그다음 자료학습 2번에는 조선 책략을 갖고 들어왔죠. 조선 책략. 조선 책략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형성평가를 보겠습니다. 조선 서양국가 중 프랑스가 아니죠. 미국이죠. X. 강화도 조약에는 거중조정과 관세 부과, 강화도 조약이 아니라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다. 그래서 X.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을 포함한 세개 원산과 인천이 개항이 됐죠.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면서 문호 개방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세력이 힘을 얻었다. 맞죠?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만 조선 책략 내용인데 러시아가 되겠고 기억은 이유는 미국이 되겠죠. 3번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양국의 무제한 유출 허용됩니다. 영사재판권이 포함된 불평등 조약이다. 자, 근데 양국의 무제한 유출은 강화도 조약이 직접적인 게 아니라 조일소교의 직접적인 것, 조일소조기에 바로 규정된 게 아니라 조일수교와 같이 체결된 부속 조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일 무역 규칙이니까 강화도 조약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기억을 뺍니다. 니은 영사재판권, 조선 외국가면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니은 디귿. 3번이 답이 됩니다. 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약 체결을 알선한 거는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되겠죠. 조미수호 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되겠다. 그 다음 4번.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일본이 알선한 게 아니라 청나라가 알선했고요. 무관세 무역조약 아니죠. 관세가 부과됩니다. 틀렸고요. 최애국 대우와 영사재판권이 규정됐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포교 문제로 조약 체결 시기가 늦어진 거는 1886년에 프랑스가 되겠어요.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면서 천주교 포교의 자유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이 기독교는 천주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이게 맞죠? 아니죠. 이건 강화도 조약.
조일수요족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럼 미국과 왜 외교 관계를 맺었느냐? 미국은요, 천주교 국가가 아니죠. 가톨릭 국가가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국가죠. 신교 국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천주교 박해하고 관련이 없어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개화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다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학습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